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컨테이너 불법 건물에 전세로 살라는데 결혼 접어야겠죠? 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올해 12월 날 잡았습니다. 천천히 준비 중인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에 엄마가 해주는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껏 집안 뒷바라지 하느라 2천만 원 모았고요. 남편 집에서 손 벌릴 상황도 안 되고 제 명의로 전세 얻어 간소하게 시작하자 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논의 중인데요. 남편 어머니께서 본인 집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남편 집은 2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옥상에 컨테이너로 가건물이 있거든요. 남편 아버지께서 양말 장사를 하셨는데 물건 떼와서 거기에 보관하고 창고식으로 쓰셨대요. 남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옥상 가건물은 말 그대로 창고로 있습니다. 거길 수도랑 전기 공사하고 사람 살게끔 할 테니 6천만 원 전세로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으로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 돈으론 예단을 하라네요. 자식이라 6천 전세 싸게 주는 거라며 예단 요구하시고요.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매달 너무 힘드시다고 저희 전세금 6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겠대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싫다고 말한 상태고 남친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면 결혼 허락 못 해준다 하셨대요. 남친도 제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니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당하다 보니 이젠 저더러 애 낳을 때까지만 1, 2년만 본인 엄마 뜻대로 살자고 하네요. 컨테이너라서 시댁 2층이라서 싫다는 것도 맞습니다. 등본 떼보니 불법이고 단속 나오면 벌금 물어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금도 우리가 물어야 하고 6천만 원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요. 남친 말대로 1, 2년 산다고 해서 나중에 나갈 때 6천만 원 다시 돌려주실 리도 없고 집 문제만큼은 제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곤 주말에 싸우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항상 싸우면 제가 먼저 연락하고 화해하고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져주길 바라나 본데 저는 지금 서서히 마음 정리 중입니다. 결혼 준비하며 파혼한 친구가 있는데 남 얘긴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2년 연애하며 싸운 적도 있지만 성격도 잘 맞고 무난하게 잘 살겠구나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집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혼 진행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 한번 겪어보니 자신이 없네요. 제가 잘 판단한 거겠죠? 위로 좀 해주세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아니, 님 돈 6천 꽁으로 먹으려 드는 거네요. 남자 새끼 미친 게 꼴랑 2천 가지고 결혼하면서 집이며 예단이며 여친 가진 8천으로 다 자기 집에 처바르겠다는 거. 어느 정도 염치가 없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님은 8천 싸 짊어지고 가면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시부모 생색은 생색대로 낼 거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할 거고 시댁 용돈이면 뭐며 때 되면 돈 뜯길 거고 바닥부터 다시 모아서 분가는 어느 세월에 모아서 하려고요? 님 남친이 제일 문제네요. 그 돈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결혼 접으세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듣다 듣다 이런 역 같은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 시어머니 아들 장가 보내기 싫은 겁니다. 여태까지 아들 보러 오는 걸로 살았는데 그게 끊길 것 같으니까 지능적으로 아들 결혼 방해하는 것 같네요. 때려치우세요. 보태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억지 쓰는 건 아니죠.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옥상 컨테이너면 여름에 쪄 죽고 겨울에 추워 죽네. 그걸 그냥도 아니고 6천만 원에? 미치겠다.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추가 사연입니다. 컨테이너 살라던 글 기억나시나요? 좋은 일도 아니고 글 남길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업무도 일찍 끝나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글 올린 지도 일주일이 됐네요. 저번 주 주말부터 남친은, 이제 전 남친이네요.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연락 없어서 마음 정리하기 편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했는데 어제 아침에 거의 열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본인 엄마랑 셋이 저녁 먹자고요.
우리 헤어졌는데 오빠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볼 이유 없다고 했더니 그 문제는 둘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본인 엄마는 이 상황을 모르니 일단 저녁에 만나잡니다. 저는 볼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는데 퇴근 시간쯤 회사 앞에서 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러 갔고 그 와중에 일식 드시고 싶으시답니다. 어쨌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놈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더라고요. 셋이 마주 앉아 밥 먹기 불편해서 얼른 먹고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에 급하게 먹었습니다. 다 먹어갈 때쯤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라 마음이 불편하시다며 전세금 6천만 원을 미리 달랍니다. 그리고 그놈이 해온다던 2천만 원도 실은 대출받을 거였는데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한도가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것마저 승인 거절됐답니다. 어쨌든 그리 됐으니 원래 받기로 했던 예단과 예물은 다 생략하고 우리 살 세간살이 마련하고 공사 비용만 부담하라고 선심 쓰듯 말하시네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놈 어머니 잠시 당황하시더니 컨테이너라서 살림하기엔 좀 그런가? 이러시네요. 그래 컨테이너는 좀 그렇겠지 이러시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와 살라네요. 그렇게 3, 4년을 둘이 열심히 일해서 남은 빚 다 갚고 나면 집 명의 아들한테 넘겨준다네요. 남들은 몇십 년을 고생해서 내 집장만 하는데 우리는 땡 잡은 거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대요. 그냥 실없이 웃고 있으니까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세상에 자식 위하는 건 부모뿐이라고 본인 덕에 우린 남들보다 훨씬 일찍 내 집장만 한다고 이제 한 가족인데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이런 말도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희 헤어지기로 했는데 오빠한테 말씀 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우리끼리 다 끝난 이야기고 오늘 이 자리는 모르고 나오신 듯하니 앞으로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던 그놈이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자니까 왜 그러냐고 승질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서 제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놈은 그 이후로 카톡 전화 장난 아니고 지금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상황 정리해보니 그 집은 6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고요. 그놈도 엄마와 별개로 빚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고 승인도 안 나오고 그런데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승인이 안 달 수도 있나요?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전부 거짓말인 것 같네요. 어쨌든 연애 초기에 그놈이 본인 엄마는 여행 다니시는 게 취미라고 했었는데 그놈 만나는 2년 동안 그놈 어머니 너무 자주 나가시기에 정말 여행 좋아하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서유럽 일주부터 일본 오키나와 홍콩, 사이판, 뉴질랜드까지 국내는 제주도, 울릉도 등등 더 많고요. 그놈도 겨울만 되면 거의 매주 주말마다 보드 타러 간다고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 모자가 쌍으로 한심하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출받아 생활한 듯한데 그놈이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안팎이라 걱정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이상일 것 같네요. 얼마가 됐든 이제 저랑 상관없지만요. 저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다가 엄마는 고향에 계시고 저 혼자 타지에서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제 원룸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자기 동네 아줌마 같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곧 결혼할 아들네가 2층에 들어와서 사는 대신 1억 준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제 보증금까지 합하면 딱 1억이네요. 어쨌든 저는 이미 저번 주에 엄마한테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말했고 컨테이너는 말 안 했습니다. 엄마도 별말 안 하시는데 상견례 때 그놈 엄마의 무례함과 무식함에 내심 안 내켜 했었나 봐요. 상견례 끝내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욕심이 좀 있으시네. 이러시곤 다 맞춰드려야지.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밑보이면 안 되잖니? 하셨었는데 차마 컨테이너까지 말 못하겠더라고요. 2년 헤어지고 나면 먹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섭섭합니다. 간략히 글 쓴다고 썼는데 길이 길어졌네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진짜 세상엔 또라이가 많은가 봐요. 나이 드신 분께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심하세요. 제 생각엔 다시 연락 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단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결혼 얘기 꺼낸 적 있으시면 친한 사람 몇몇에게 이런 사정 흘리세요. 나중에라도 회사 찾아와 난리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패막이는 하세요. 기운 내세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아마 저쪽 아줌마는 6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에 돈 벌어오는 식모까지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수틀렸으니 엄청나게 닥달할 듯. 회사 찾아오면 긴 말 말고 경찰 불러요. 잘 빠져나오셨어요. 하늘이 도왔네 정말.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일단 대출건부터 한도가 나오는데 승인이 안 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승인이 안 될 정도면 아예 한도 자체가 안 나와요. 결론은 2천만 원 대출도 못 땡길 만큼 부채가 많거나 신용이 거지라는 말. 헤어지시길 잘했네요. 거지 속으로 딸려가 평생 빚잔치하며 등골 힐 뻔했는데 조상님이 도우셨다는 말밖에는.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